말이 필요 없습니다. 자,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오늘 시작된 21대 대선 사전투표 현장의 열기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사진입니다. 네 분과 함께 바로 짚어볼 텐데요. 자, 김준욱 대변인, 말 그대로 거의 장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시내, 공항, 전국 곳곳에서 사전투표 줄 늘어진 모습들이 곳곳에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투표하고 오셨어요? 예, 저는 좀 전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목동에서 관외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분위기 관외 어때요? 투표를 진행하는데 관외 투표 줄이 굉장히 길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한 10분, 15분 정도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투표를 하고 왔는데 뭐 특정 계층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녀노소 굉장히 다양하신 분들이 많이들 참여들을 하고 계셨는데 그렇군요. 아마도 오늘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또 평일이잖아요. 이런 시간에 이렇게 역대급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 아마 이번 투표에서 우리 유권자들의 소중한 주권 의식이 이렇게 잘 발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내일 저녁 6시까지요. 전국 3,568개의 투표소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합니다. 자, 이미 정계에서 물러난 전직 대통령들도요, 총출동해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사전투표를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본투표 날 사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사전투표라도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셔야 투표율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투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보수가 단일화가 안 되는데 그건 뭐 제가 지금 말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자, 박 전 대통령 사전투표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거 알면서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면서 추경호, 유영아 의원과 함께 대구 사저 근처에서 투표를 한 겁니다. 또 오른쪽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양산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이남희 기자, 박 전 대통령 사실 저 옷 훨씬 편해지긴 했지만 예전에 사실 중요한 고비 때마다 입었던 일명 남색 전투복이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니 사실은요. 국민의힘 색깔이 붉은색 계열이고 이제 민주당 색깔이 푸른색 계열이다 보니까 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푸른색 계열 옷을 입었지라고 의문을 그래요?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식이나 뭐 또 다른 당 대표들을 만날 때 뭔가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저렇게 남색이나 혹은 카키색 일명 전투복이라고 부릅니다. 뭔가 본인의 결심이 굳게 서거나 할 때 즐겨 입던 옷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저 체크무늬 남색 옷을 입은 게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는 오늘 푸른색 셔츠, 그러면 김정숙 여사와 함께 푸른색 계열 옷을 맞춰 입고 두 분이 이제 동시에 투표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 선거는 무슨 이유 때문에 치러지는지 잘 생각해달라. 그리고 내란과 내란 동조 세력을 심판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들까지 나서서 굉장히 결집을 호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전투표 때마다 관심을 갖는 건 사전투표율이죠. 자, 사전투표율 준비했습니다. 한번 그래픽으로 볼까요? 오늘 오후 3시 기준으로요. 아직 내신은 정리가 안 된 상황이고요. 14.05%.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역대 그야말로 최고치를 갱신 중인 겁니다. 1시를 보면은요, 이미 1시에 10%를 돌파를 했고요. 자, 최진영 변호사. 그런데 변수는 이 사전투표가 일단 주말은 없다는 점이고요. 그럼 최종 사전투표율 이거 40% 넘을까 못 넘을까 굉장히 관심인데 어떻게 보세요? 넘으면 좋겠지만 넘기는 쉽지 않겠다. 지난 2022년 그 20대 대선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토요일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말에 또 가기가 쉬웠던 그런 반면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금요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층 위주로, 직장인 위주로 사전투표를 그렇게 하고 사실 사전투표를 왜 하겠습니까? 일찍 하고 나는 월요일 휴가 내고 토, 일, 월, 화 이렇게 4일 쉬는 그런 심리가 상당히 작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최대한 이 사전투표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 반대로 특히 그 보수 우파 같은 경우에는 사전 투표할 경우에는 그 부분이 내 투표가 제대로 표가 이게 카운트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 이런 흐름도 조금 있다 보니까 본 투표에 굉장히 많이 투표하고 상대적으로 이 자유 우파의 사전 투표율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국민들의 한 표를 행사한다는 취지에서는
40% 넘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조금 전에 사전 투표율 16시, 그러니까 4시 것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픽으로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보면은 15.7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때는 14.11%, 16시가 그랬었는데 지금은 15.72%로 여전히 지난번보다는 높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김지욱 대변인, 과거 선거 때요, 사전 투표율 사실 높으면은 이거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 이런 인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난 20대 대선의 경우 그래픽을 보면은 자, 이렇게 어쨌든 역대 최고 사전 투표율이었는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거든요. 그럼 그때만 예외였을지, 아니면 이게 이미 정치권에서는 깨진 공식이라고 보는지요? 저는 이미 좀 깨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사전 투표가 과거에는 이제 직장인들, 좀 젊은 세대들이 좀 많이 참여하는 그런 그 투표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사실상 사전 투표가 본 투표의 연장선상으로 자리를 어느 정도 잡은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에서 투표율이 높다고 해가지고 어느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평일에 진행되는 사전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역대급으로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네. 그 부분은 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주권자들께서 그 이번 6.3 대선에 대한 성격을 네. 좀 정확하게 잘 판단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번 6.3 대선에서 본인들이 침해받을 뻔했던 그런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국민들의 그 주권을 제대로 한번 보여주시겠다라는 네. 의지의 표현들이 지금 이렇게 높은 투표로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니까 김지욱 대변인 설명은 민주당은 사실상 이게 내란 심판론 때문에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수 없죠. 이것은 그 하나의 축이 아니고 한마디로 내란 심판론,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특히 뭐 민주당의 전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낙연 대표도 얘기했듯이 이른바 이재명 괴물 독재 저지론, 이런 부분이 강하게 맞붙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진영이 결집하는 과정에서 압력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인 어떤 사전 투표율도 높아지고 최종적인 투표율도 상당히 높아질 것 같은데요. 뚜껑은 열어봐야 됩니다. 네. 사전 투표 이틀, 또 그리고 본 투표 하루로 사실상 선거일이 요즘 사흘이 됐죠. 각 당 후보들은 일제히 오늘 투표에 나서면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두기에는 시간상으로 도달하기 안 돼서 이재명 후보만 해도 워낙 그 소재가 많아서 저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제 딸하고 이제 같이 나와서 투표가 아주 행복하네요.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 추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결과는 저는 잘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제기한 이재명 후보 아들 논란에는 이 김문수 후보가 할 말도 없고 뭐 관심도 없다면서도 저렇게 딸 동주 씨 손을 꼭 잡고 나와서 다정하게 투표를 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허재인 변호사, 따님이 보낸 편지도 캠프에서 공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잘 어필할 수 있는 단란하고 완벽한 어떤 잘 자란 딸의 모습, 단란한 가정의 모습,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차별화 전략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네. 화면 보시는 것처럼 딸 동주 씨가 아버지에게 보내는 10분가량의 영상 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몇 달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참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빠랑 식사를 한 지 언제가 됐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리움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김문수 후보가 이제까지 걸어온 길을 딸로서 바라보는 모습, 그리고 연결해서 대통령 후보로서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어린 시절 노동운동가로, 그리고 국회의원, 도지사, 장관으로 살아오면서 늘 한결같은 뜻으로 성심을 잃지 않고 성심을
확실하게 걸어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바쁜 와중에서도 자신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아내인 설란영 씨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 가족에 대한 사랑을 유지해온 분인 만큼 또 자유와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을 유지해온 사랑꾼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런 사랑꾼이 우리나라에 많아지면 대한민국이 행복해질 것 같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고 하면 가정을 이렇게 잘 꾸리듯이 국가를 잘 꾸려나갈 것이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쯤 되니까 하나 궁금한 게 생겨요, 최진영 변호사. 뭐냐면 김문수 후보가 경선 당시의 공약으로 사전투표 폐지 내세웠었잖아요. 근데 그럼 이거 당 차원에서 사전투표에 이렇게 독려를 하는 거는 노선을 바꾼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제도로서 선거제도 개선으로서의 사전투표 폐지는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투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현재 있는 제도를 쓰지 말라는 것은 완전 다른 얘기인 것이죠.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지난 몇 개월 과정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중앙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이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헌법재판까지 해가지고도 감사 안 받겠다 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봤더니만 지난 딱 10년만 해도 800명 내지 900명 가까운 채용 부정이 있었고, 그 외에 선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선거 관리 직전에 선관위 직원들이 휴가 가버리는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부실 관리, 부정선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실선거 1이라도 없도록 하는 제도 개선으로서의 이 사전투표 폐지, 네. 그런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행 있는 제도로서의 사전투표는 부실, 부정 최대한 막고 그거 하자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란영 여사, 그리고 또 우리 김문수 후보님, 나아가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전투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디서 사전투표를 했을까요? 바로 대학들이 몰려있는 서울 신촌에서 청년 4명과 함께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적극 투표 의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20대를 독려하기 위해 신촌으로 향한 거죠. 이재명 화이팅! 이재명 화이팅! 이 엄중한 시기에 내란 극복, 민생 회복에 대해서 또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선거가 되길 바랍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습니다. 원래 그런 분들 아닙니까? 뭐 원래 얘기했던 거, 그거와 다른 행동하는 거, 언행 불일치는 그분들의 특성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김문수 후보는 따님을 데리고 나왔고 이재명 후보는 청년들과 신촌을 택한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 6.3 대선이 왜 생겼는지는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번 6.3 대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정부, 특히 이재명 후보가 청년 세대와 함께 새로운 희망의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라는 취지를 좀 오늘 좀 잘 설명하려고 했다라는 그 목적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장인들은 더 짬내기 어려운데 사실 대학생들은 공강 시간에 좀 더 투표하기가 쉬운 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또 20대가 가장 투표량이 낮았기 때문에 빈 구석을 노려서 신촌에 갔다는 설명도 선대위 관계자한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거를 다시 곱씹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가 제기한, 이준석 후보가 제기한 아들 의혹 질문에 대해서 국가 운영에 대해 고민하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 그러니까 즉답을 피한 거죠. 비슷한 시간 이준석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해당 표현은 제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현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순화된 버전이었습니다. 이동현 씨는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이들까지 지켜보는 이 자리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각계에서 규탄하고 고발하고 이런 과정이 진행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슬금 그 문제를 끌고 들어와서 지금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과 허위 사실을 교묘히 섞어서 했고요. 자, 이런 가운데 김진욱 대변인,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 가족비리 진상조사단까지 꾸리겠다 이렇게 나서더라고요. 선거까지 이제 닷새 남았는데 어떻게 좀 해명을 해야 될까요? 어떤 비리를 조사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야 뭐 국민의힘에서 입장을 밝히실 부분이라고 보고요.
저는 국민의힘이나 또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너무나 이번 선거를 네. 네거티브전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 본인의 작년 그 2월달에 쓴 페이스북에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문명 사회에서 연좌제에 동의할 사람은 없다. 네. 저는 여야를 불문하고 가족의 일탈을 해당 정치인과 묶어서 비판하는 것을 지향해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과연 이준석 후보는 무엇을 문제 제기하고 싶었던 것인가라는 부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장에서 검증을 하겠다고 했던 것이 네. 과연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여성 혐오에 관련된 부분인 건지 그 부분을 갖다가 그 당시에는 여성 혐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묻고 마치 오늘은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를 물은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있는데 사실관계가 다르다. 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TV 토론장에서 이준석 후보가 전 국민들께서 들었을 때 불편한 또 혐오적인 표현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썼다면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깔끔하게 사과를 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선 상황은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